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전략기술 로드맵하고 뒤에 R&D 지원 사업 소개하고 사업 계획서를 한 1시간 30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하나의 이제 전문기관입니다. R&D 전문기관으로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R&D를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획, 평가, 그다음에 관리, 향후의 정책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략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술 로드맵은 아마 기술 로드맵 이런 거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 여러 이제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다음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한국은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790억 원, 억 달러를 이제 R&D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 R&D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제 R&D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 GDP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성과나 아니면은 정말 기업들한테 아니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도움이 이제 되는지가 가장 국가적인 국가 R&D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이제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로드맵을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기술 로드맵이 뭐지? 이렇게 의문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소기업 청부터 이제 기술 로드맵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인데요. 중소기업들한테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도대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도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이정표를 좀 제시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 역량이 이제 부족한, 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특허나 무역 현황, 산업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은 정책, R&D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오전에도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업화를 해서 이제 영속적으로 이제 기업을 유지하는 게 중소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R&D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선택과 좀 집중 전략을 이제 실행하는 게 기술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최근에 요즘은 조금 뜸해지긴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화두 아니면 메타버스 새로운 이제 기술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따른 소부장,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새로운 이제 화두들이 나오는데, 정말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준비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정표를 이제 좀 제시하는 게 기술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기술 로드맵은 중소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좀 해주고 이정표를 제시를 하는 게 기술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화 있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정부의 이제 정책으로 펼쳐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은 사업화를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죠. 중소기업의 이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를 하고
국가 R&D의 이제 투자 효율성입니다. 아까 이제 R&D 뭐 GDP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제 R&D를 뭐 R&D 자금들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효율성이 있게 하려면은 뭐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들을 어떤 분야를 어떤 품목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좀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술 로드맵의 큰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기술 개발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제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이나 어떤 제품을 도출을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자료로서 이제 제공하는 게 전략기술 로드맵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세부적으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드릴 뭐 사업계획서의 어떤 부분들을 기술 로드맵에서 좀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연역을 보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공간이 좀 부족해서 10년하고 11년은 이제 제외를 했고요. 최근 한 3년의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은 대부분은 새로운 이제 사실 뭐 이슈들입니다. 2019년도에는 뭐 대일본이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2020년도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 안전 분야 아니면은 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결국은 이제 R&D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도는 수립 중입니다. 보시면은 뭐 탄소 중립이나 한국판 뉴딜, 국민 생활 뭐 개선형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현재로는 뭐 전략 분야라든가 품목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내년 이제 2022년 1월 정도 되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전략 분야라든가 전략 품목, 핵심 요소 기술이 이제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전략 분야 내에 마일스톤을 좀 제시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마일스톤이라는 의미는 전략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이제 한 3년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기술 로드맵이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오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전략 분야나 제품에 이제 부합되는 거를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술 로드맵에 이런 마일스톤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향후의 방향하고 이제 부합이 된다. 이렇게 좀 근거 있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중소기업과 함께 국내외 이제 스타트업의 시장이라든가 정책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뭐 새롭게 창업을 하시거나 창업이 초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동일한 어떤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시장이나 어떤 뭐 스타트업을 위한 이제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기업도 제대로 이제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고 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에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법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수요 조사도 받고 있고요. 수요 조사 양식이 별도로 있어서 기업들이 정말 뭐 최근 뭐 2, 3년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도 받고 산업이나 시장, 뭐 기술 제품에 대한 이제 현황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뭐 3년 이내에 국가 R&D에 대한 지원 과제 현황, 그다음에 타부처, 뭐 주로 이제 산업부나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국토부나 뭐 해양수산부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의 이제 R&D 지원 정책까지 같이 이제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재밍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를 주고, 만약에 뭐 AI라는 이제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이제 참여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AI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주제 토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뭐 이런 공유, 수렴, 그다음 수행, 재공유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점점 범위를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전문가도 하고 뭐 기본적인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분야별로 전략 품목을 이제 도출을 해서 각 분야별 기술 로드맵이 이제 발간이 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제 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핵심 이제 주제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R&D를 보시면은 사실 자유 응모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를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른 뭐 산업부나 이제 과기정통부는 이제 ICT 분야만 하고 있고요. 산업부도 주요 이제 뭐 성장 동력이 되는 이제 주요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모든 이제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핵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분야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핵심 이제 투자 뭐 주제나 아니면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16개 분야, 소재부품 장비 6개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9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분야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전략 품목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텀업 방식하고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전략 품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이제 전략 품목이 도출이 될 텐데 거기에도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5가지 이제 지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기술 로드맵에 이제 담겨질 품목이 이제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략 품목을 이제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전략 품목이 선정이 되면 뒤에 이제 자세하게 뭐 샘플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이 기술 로드맵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 이제 환경 분석, 뭐 기업 분석, 기술 개발이나 뭐 특허 동향, 시장 규모 들어가게 되고 이 품목 내에 이제 핵심 기술이 또 한 번 도출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기술 로드맵의 분야, 품목, 핵심 기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뒤에 뭐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때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 로드맵을 단순히 이제 정보 제공이나 어떤 이정표 제시 용도로도 쓰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정표만 제시하고 끝날 거냐 이런 의문이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이나 소부장으로 도출된 이제 품목 단위로 예산이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시는 기업들 중에 소재부품 장비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분야나 품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자유응모가 이제 아니고 해당하는 품목을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만 이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사업도 자유응모보다는 이제 낮아지게 돼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빅3나 아니면 소재부품 장비나 4차 산업혁명의 품목으로 이제 도출된 분야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빅3는 이제 미래자동차나 바이오 헬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분야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인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서도 전략 분야나 품목으로 이제 도출된 과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소재용품 장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술 로드맵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우리 기업이 향후에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나 이제 품목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기술 개발을 선정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분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뭐 IoT, 뭐 시스템 반도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소재용품 장비는 대부분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뭐 기초화학 이런 쪽이 있고, 중소기업 성장 기반은 기존의 이제 기업들이 많은 이제 뭐 포션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2021년은 어떤 이제 분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1월 이제 말 정도에는 공개가 되니까요. 크게 아마 이렇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포함이 되고 일부 변경은 될 텐데 큰 방향에서는 이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분야가 이렇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분야도 있지만 품목 레벨로 더 내려가서 우리 기업이 이제 현재 기술 개발 향후에 어떤 사업화하는 아이템이 관련성이 있는지는 뭐 지금부터 이제 미리 기술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놓으시고 그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미리 이제 작성을 해 두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트는 이렇게 smroadmap.sntech.co.kr이고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나 기술 로드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술 로드맵을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뭐 조회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보고서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그럼 기술 로드맵에 이제 담겨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제 정책 분석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있고요. 뭐 업체에 대한 동향 분석, 뭐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좀 있고, 시장 및 이제 산업 동향,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대한 향후 이제 뭐 전망입니다. 해외에 유수한 어떤 뭐 사이트나 아니면 뭐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근거 있는 자료들로 이제 매출이나 산업 동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하셔서 한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이제 신뢰성 있는 뭐 과제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연차별 로드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뭐 품목별로 이제 핵심 기술이 도출이 되는데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 3년 정도에는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될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을 좀 하셔서 지금 뭐 해당하는 이제 분야나 품목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면 근거 있게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중에 전략 품목으로는 인간하고 AI 협업 시스템, 그 다음에 품목은 아까 뭐 한 6, 7개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다른 이제 품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기술 분석, 정책 분석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전략 품목으로는 더 다양한 뭐 특허라든가 뭐 핵심 요소 기술 목록, 그다음에 기술 개발 전략 이런 부분 등이 거의 자세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략 품목하고 유사한 어떤 기술 개발을 뭐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전략 품목을 주로 이제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활용 방법의 예시인데요. 기술 개발 추진 내역은 사실 이제 사업계획서, 과제 제안서, R&D 과제 제안서의 주요한 이제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 분야 및 세부 전략 분야가 기술 로드맵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 다음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R&D 이제 과제 제안서는 크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기술성하고 사업성 두 개 파트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금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까지가 기술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성 부분인데 지금 전략 기술 로드맵에도 다양한 두 번째 이제 시장 분석이 이제 사업성이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기술성 부분에 매칭이 되는 항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R&D 이제 과제 제안서를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요. 뒤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 이제 구성 예시인데 기술 로드맵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일치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 로드맵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 이제 초안을 한번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 등을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확보를 하셔서 또 보완을 이제 하시면은 향후 이제 선정할 때 많이 이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향후에는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이나 뭐 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저희 R&D는 이제 뭐 요령이라든가 지침 등 이제 관련 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 공고문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 로드맵에서 다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내외 이제 정책 동향입니다. 나와 있는 그래서 국내에 이제 R&D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쪽에 이제 R&D 동향. 두 번째는 이제 뭐 산업에 대한 이슈라든가 경쟁 기업 동향인데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근거 자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은 뭐 경쟁이 되는 뭐 스타트업이 이제 향후에 뭐 경쟁이 현재로는 경쟁이 안 되겠지만 결국은 향후 시장에 나갔을 때 이게 뭐 독점적인 이제 시장이냐 아니면 뭐 과열 경쟁이 있는 시장이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 기업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또 뭐 사업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향후에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장 동향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그림, 도표 등을 좀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시장 뭐 분석 보고서를 그대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정말 신뢰성이 있는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내나 뭐 중소기업의 이제 시장 대응 뭐 전략들도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뭐
정책 기회나 이제 위협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마련하고 있다. 라고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뭐 국내외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생태계하고 이제 사업화적인 이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기업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경쟁력 있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동향이나 전망 등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제 특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특허가 이미 뭐 출원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확인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키포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미리 이제 뭐 검색어로 조회를 하셔서 우리 기업이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에 있어서는 아직 관련 특허는 없다. 근데 이 우리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뭐 확보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전략을 좀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존의 뭐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출연연 뭐 이렇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아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모든 뭐 인력이나 아니면 기술을 다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만약에 미리 이제 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컨택을 하셔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어떤 기술 자문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행 기간이나 간단하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뭐 수행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좀 설명드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핵심 기술이 향후에 요 이제 품목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이제 동향이나 향후 전망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기업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로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은 다음 지원사업 안내까지 다 하고 한꺼번에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기술 로드맵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소기업들한테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R&D나 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이정표를 좀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정보 등을 제공을 한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는 일부 사업에서는 R&D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현재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 1조 7천억 원 정도 2021년에 R&D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만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사실 뭐 과기정통부나 산업부에서는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이제 대상이긴 한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대신 뭐 출연전이나 학교는 이제 공동 뭐 개발기관 이런 아니면 위탁연구기관 형태로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저희의
그 지원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이제 정부 출연금인데요. 최대 뭐 4년에 2천만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가 뒤에 뭐 사업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평균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1년에 한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 조건은 이제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정부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민간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이 일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00% 정부 이제 출연금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출연금이 50에서 최대 이제 90%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현금이나 현물로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기술 개발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제 기술료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표를 보시고 우리 기업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략 분야하고 그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인데 오늘은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제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전주기 성장 지원 중에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을 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창업부터 뭐 기술 혁신 아니면 뭐 글로벌, 그다음에 향후에 뭐 중견기업 성장하는 단계별로 이제 지원하는 거를 성장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이제 초기가 창업이 이제 1년에서 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약은 뭐 3년에서 이제 5년, 성숙은 여기는 뭐 창업 초기나 아니면 뭐 업력을 이제 따지진 않는데요. 과감하게 이제 투자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창업 초기 기업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디딤돌 이제 창업 과제를 뭐 내년에는 이제 타겟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바로 이제 해외 쪽으로 뭐 진출할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글로벌 이제 창업 기업 기술 개발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 주도형 중에서 이제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게 현재로는 이제 창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주도형 중에 이제 스케일업은 여기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매출액이 이제 20억 원 미만이면 스타트업 과제를 이제 지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매출액이 이제 20억 원 이상이면 여기 이제 스케일업 쪽에 뭐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업력을 이제 창업 1년에서 이제 7년 이내 기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요. 스케일업은 업력을 따지진 않는데 매출액을 따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그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제 협력형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업력이나 뭐 매출액 이런 거를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협력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단독으로 이제 신청은 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 이제 기술 개발 사업, 구매 조건부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수요처가 있어야 되고요. 수요처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기술이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수요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산학연 사업은 산학, 기업하고 이제 학교, 기업이나 연구소가 반드시 컨소시엄을 꾸려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초기 도약 성숙으로 좀 구분을 해서 기업의 이제 어떤 인력이라든가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 이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또 하실 부분이 전략 분야인데요. 전략 분야는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술 로드맵하고 관련이 좀 됩니다. 기술 로드맵에서 이제 도출된 어떤 분야라든가 품목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소재용품 장비, 그다음 DNA는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빅3도 기술 로드맵에 이제 들어가 있는 미래자동차,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국형 노딜이라든가 이제 스마트 대한민국은 여기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IoT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뭐 업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매출액 이런 거를 따지지 않으니까요. 여기도 해당이 되시면은 뭐 전략 분야도 뭐 관련된 기술 로드맵이나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 이제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은 뒤에 뭐 한두 개 정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우리 기업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역량, 그다음에 기술 로드맵의 어떤 뭐 제품하고 이제 부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금액이 사실은 뭐 성숙으로 갈수록 가장 이제 큽니다. 뭐 2년에 아까 말씀드린 뭐 4년에 40억 이런 것들은 성숙 단계에 있는 건데요. 금액을 이제 보시진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정도를 보시고 지원할 만한 사업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지원 성과는 간단하게 뭐 고용도 많이 이제 창출이 되고 있고요. 매출이나 뭐 수출 이런 부분들도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뭐 참고 사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 좀 달라지는 부분, 앞에 제가 뭐 설명드린 부분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전략 분야도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도. 한국판 뉴딜이나 뭐 소부장, 제조기업, 신사업이나 신기술, 중기부도 이제 자유응모에서 이런 전략 제품이나 전략 분야로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이제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문제 해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사회 문제 해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형이나 뭐 후불형, 투자는 이제 투자 기관 선정을 해서 기술 개발 플러스 이제 투자까지 해주는 이제 사업이 되겠고요. 후불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정부에서는 한 뭐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이제 R&D 자금을 쓰게 되면 뭐 최종 이제 평가를 해서 성공으로 판정이 되면 사용한 이제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향후에 드리는 그런 R&D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뭐 관심을 이제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향후에 조달청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혁신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이 혁신조달 제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은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제품이 뭐 이렇게 혁신 제품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투자를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업 부담금이 예전에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20에서 35%, 뭐 40에서 60% 정도 됐었는데 많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현금이나 현물 때문에 R&D 뭐 하기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는 이제 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R&D를 계속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분은 이제 평가적인 문제라서 차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에는 이제 중기부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었는데요. 뭐 자유응모도 많이 하지만 전략 제품이나 뭐 새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기업에 뭐 최대한 이제 부담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하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초기 이제 창업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신청 자격은 창업이 이제 1년부터 이제 7년 이내. 그래서 창업한 지 뭐 8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말씀드렸는데 20억 원, 연 매출액이 20억 원 이제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창업이 이제 초기 기업, 뭐 1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디딤돌이 이제 창업 기업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1년에 이제 1.5억 원 정도 되고요. 자유 공모입니다. 자유 공모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자유롭게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제안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 로드맵에서 설명드린 뭐 전략 분야라든가 제품 이런 거는 그 제한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뭐 기술 개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뭐 중기부에 이제 한두 개의 과제를 뭐 수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도약 단계 전략형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최대 2년에 이제 4억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자유 공모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략 뭐 기술 로드맵에 토대로 한 뭐 소재 부품이나 뭐 빅3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팁스는 이제 운영사가 있습니다.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D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팁스 운영사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2년에 이제 5억 원 정도로 R&D를 지원을 받고요. 투자도 거의 1대1에서 1년에 최대한 뭐 2년에 한 10억 원 정도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뭐 지원 규모는 이제 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기업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창업 기업은 창업 1년 이내 이제 초기 기업으로 좀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도 2년 이제 4억 정도 되고 자유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외 쪽에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구매를 해주는 이제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 50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이제 수요처라고 하는데요. 수요처로부터 이제 구매 약속을 받은 이제 중소기업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아마 그런 수요처가 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수요처에 미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같이 뭐 참여를 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년에 이제 5억 원 정도고 뭐 자유 공모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요처가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시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학연 이제 콜라보 R&D인데요. 예전에 이제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이제 학교, 기업하고 연구소인데요. 여기 뭐 한단대학교가 있으니까 한단대학교의 뭐 교수님들하고 혹시 지금 뭐 코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여기는 이제 예비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연구 단계를 통과를 해야 본 기술개발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단계별 지원 방식이라서 경쟁률이 한 5대1, 6대1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1단계를 이제 통과를 하면은 여기서는 좀 경쟁률이 낮아지는데 1단계 신청할 때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크브릿지 활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재품 장비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테크브릿지는 이제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전 기술을 상용하는데 투여되는 기술 개발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 수요 맞춤형 이제 방역 물품 기술 개발인데 이 부분은 작년 이제 올해죠. 코로나가 이제 때문에 이제 의료 쪽에 방역 물품에 대한 이제 R&D 그래서 이쪽으로 혹시 뭔가 아이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도 ICT 쪽에 뭐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솔루션에 이렇게 이제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나 고객 물류 관리, 그래서 뭐 기업의 내부 이제 업무 혁신을 위한 솔루션이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요. 뭐 ICT 쪽으로 제품이나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R&D인데요. 대전의 주력 산업은 바이오메디컬,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차세대 무선 통신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기업은 지역 이제 주력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산업부에서 지역 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중기부로 이제 지역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뭐 주력 산업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제 지원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분야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R&D는 아닌데요. 연구 인력이 많이 이제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진 연구 인력이라든가 뭐 고경력, 공공연에 있는 연구 인력들을 좀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셔서 R&D의 참여 연구원으로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구, 공공 출연 뭐 연구 기관에서 연구 인력을 파견 받더라도 그 인력들이 뭐 국가 R&D에 다 이제 참여를 하거나 뭐 과제 책임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 인력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를 좀 갖추셔야 되니까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셔서 충분하게 이제 연구 인력 측면에서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또 보여주시면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기반 활용 플러스인데요.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 장비라든가 시설 등을 다 이제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내부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하시면 연구 장비 이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을 하셔서 기술 개발 쪽에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R&D 역량 제고라고 해서 R&D 기획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맞춤형 뭐 기술 파트너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기획 지원은 제가 오늘 뭐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전에 이제 기술 사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코칭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미리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전문가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사업은 이제 에로 기술 해결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매칭을 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바로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에로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대학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신 교수님께서 좀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아마 효과는 충분하게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두 개를 좀 선택을 하셔서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이제 1월부터 이제 막 사업 공고들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뭔가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뭐 현업에서도 계속 이제 매출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고 좀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뭐 계속 상반기나 하반기에 사업들이 이제 공고가 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고 또 대응을 하시는데 훨씬 이제 수월하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 smtech.go.kr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이라서 이 사이트는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357이 이제 콜센터가 있습니다. 1357, 그다음에 smtech.go.kr, 그다음에 이제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비즈인포라고 저희 많이 하는데요. 비즈인포 쪽에 가셔서 한번 뭐 메일링 서비스 이런 걸 받으시면 중기구의 R&D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들이 있을 때 이제 서비스를 뭐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SNTech 사이트에 가면은 뭐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다양한 뭐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뭐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R&D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팀원이나 뭐 직원분한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뭐 자료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셔도 이제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R&D 정책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워들 하시고요. 그 부분을 사실은 뭐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부분은 공개를 좀 할 수는 없어서 주요한 이제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저희 이제 전문기관이라고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평가위원회를 다 하고요. 뭐 협약도 하고 사업관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다른 이제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공고가 나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 이제 공고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을 뭐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도 꼼꼼히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뭐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계속 뭐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분들도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중점을 이제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이제 선정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면 평가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서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참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출하신 이제 사업계획서나 뭐 사업비 소유명세서 다른 이제 서류들을 보고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뭐 중요한 서류는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평가는 요즘은 거의 이제 생략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대면 평가를 진행하는데 대면 평가에서도 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어떤 기술개발 내용이라든가 뭐 사업성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근거 자료나 아니면 뭐 준비나 향후의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인 질문 사항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인데요. 기술성하고 이제 사업성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으로는 사실 기술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기술성이 40에서 이제 45점 정도 되고요. 사업성이 50에서 이제 55점. 그래서 사업성이 더 높은 점수 이제 배점을 사실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중점은 향후에 사업화를 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술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에 기업이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고 이제 매출을 일으켜서 계속 기업을 이제 영속적으로 영위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시면 기술 개발의 개요 및 이제 필요성,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기술 개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 기술 개발 활용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시면 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사업화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기술성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이제 조금 뭐 핵심 기술 아니면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 등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개념의 필요성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뭐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뉴스에서 보도자료 아니면 앞에 이제 기술 로드맵에서 설명드렸던 정책적인 자료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게 우리도 이런 제품이나 기술을 이제 개발할 거다라는 주요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 목표라든가 내용이 개요하고 필요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개요하고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 기존의 제품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정말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화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최종 목표라든가 주요 성능 지표는 평가위원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는 제시는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목표가 기존에 있는 제품 아니면 뭐 유사 제품,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 정도 목표는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잡는 거다. 라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성능 지표 등을 제시를 해서 결국은 검증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외부 뭐 공인 이제 시험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나 이제 뭐 출연연 등의 시험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결과들을 좀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 이제 목표라든가 성능 지표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 어떤 추진 체계, 그래서 뭐 기업이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정도다. 근데 뭐 학교나 아니면 출연연, 다른 기업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면 충분하게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추진 체계고요. 추진 전략은 목표라든가 어떤 성능 지표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술을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기술 개발 뭐 활용 방안은 당연히 사업화하고 이제 연관이 되겠죠. 이 제품이 뭐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이 되면 충분하게 이제 뭐 사업화, 다양한 분야 아니면 사실은 이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런 뭐 수요처라고 하나요? 아니면 매출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더 이제 시장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새로운 이제 분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은 사실 기술 로드맵에 있는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내외 이제 시장 동향, 우리 기업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 규모라든가 수출 현황, 그다음에 주요 판매처는 이제 기업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우리 그 판매처나 뭐 경쟁 기관이나 기업이 현황이 되겠죠. 사실은 사업화 계획은 조금 미래의 이제 향후 1년 이후 아니면 2년 이후에 좀 얘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좀 분석을 통해서 뭐 수학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화를 할 때는 경쟁력도 있고 뭐 위협도 있고 뭐 기회도 있고 이런 부분 등을 표 형태로 좀 제시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뒤에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요 본문 1입니다. 본문 1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기술 개발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양식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실 텐데, 앞에서 설명드린 뭐 연구개발의 이제 필요성 및 개발 내용인데요. 색깔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최종 목표는 명확하게 이제 적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가 나온다. 그래야 이제 평가위원분들도 그러니까 뭐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이제 문장으로 나올 텐데 이 문장을 딱 보고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사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술형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두세 개 문장으로 이제 주요한 핵심 기술하고 최종 제품이 어떤 게 나오는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나오면 이제 개발 내용은 뭐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제 결과물 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의 이제 추진 전략이나 활용 방안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식재산권 이제 보호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 혹시 뭐 기술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향후에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활용 방안, 기대 효과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막막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걸 채워야 되는지가 두세 줄 정도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을 텐데, 기업들은 그래도 뭐
한 페이지나 뭐 두 페이지 정도 이제 작성을 하시고 아까 기술 로드맵을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좀 오래 한 2018년도에 저희가 샘플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 건데 나중에 저희가 한단대학교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공유를 하셔서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선정된 기업들이 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쓰고 있구나. 목차는 여기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한번 제가 공유는 이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주로 이제 뭐 사업화 쪽 부분인데요. 사업화가 특히 더 이제 어려우실 겁니다. 잘 만들고 시장이 되니까 잘 이제 팔면 되는 거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요청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가장 평가위원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국내외 이제 시장 동향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전략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인증이나 이제 표준화가 좀 대두가 되면 이제 분야는 일부 좀 뭐 한정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증이라고 하면은 뭐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조금 뭐 특수한 이제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인증이나 이제 표준화 전략보다는 국내외 이제 시장 동향하고 사업화 전략인데 이 부분은 기술 로드맵에 많은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 조치라든가 보안 조치 등은 그 중기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뭐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뭐 내용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부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문은 온라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성능 지표인데요. 최종의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성능 지표를 토대로 우리 이제 기술 개발을 잘 달성을 했는지를 제시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공정성하고 사실 객관성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성능 지표가 뭐 정밀도, 뭐 해수율, 연료효율, 뭐 응답 시간, 작동 전화, 뭐 내충격성 이렇게 있는데 사실 분야별로 너무 다릅니다. 정보통신, 뭐 기계, 뭐 전기전자, 뭐 섬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생각하면은 기업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전문가는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대전은 그래도 출연전들이 다 있습니다. 출연전에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한단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단대학교에 이제 관련된 교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지표를 꼼꼼하게 이제 제시를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평가도 공인 시험 기관이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에서 이제 하기 어려우면 외부에 이제 뭐 기관이나 학교에 좀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앞에 이제 뭐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가장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술 수준입니다. 앞에 뭐 기술 사업화에서도 좀 얘기했었는데 기존의 기술 등을 조합을 뭐 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한데 거기에서도 이제 차별적인 것들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 요즘 워낙 이제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등을 뭐 이거는 기계 소재에서 활용하던 기술을 뭐 정보통신에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뭐 여러 이제 분야 간의 뭐 기술 등이 계속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어떤 기존의 제품하고 기술하고의 차별성이라든가 도전성은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래도 명쾌하게 이제 대답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외국 제품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어차피 수입 대체나 이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전 준비성인데요. 사실 창업 기업한테 이런 부분을 요청하기 좀 어려운데, 아니면은 그 과제 책임자의 해당하는 제품이나 기술의 또 경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창업 기업들은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뭐 선행 연구가 어려운데, 과제 책임자나 참여하는 연구원 중에 참여 연구원 중에 이런 역량이나 기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좀 해주시면 평가위원분들은 아 그래 기업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 인력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제 강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 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앞에 제가 이제 기술 로드맵 할 때 이제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의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설명을 이제 드린 부분이고, 다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기술 로드맵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좋은 뭐 참고 자료가 이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발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뭐 질의응답 이제 받을 시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 R&D를 뭐 준비하거나 주위에 이제 선정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부 R&D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많이 기업들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고 대표자의 저는 관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개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이 사실은 정부 R&D에 관심이 없으시면 직원들도 사실은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계속 이제 뭐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도 수집을 해서 계속 인풋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속 아까 기술 로드맵에서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외부 전문가의 도움 아니면 내부 뭐 직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등을 거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뭐 과제 제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고 뭐 대면 평가도 이제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분들이 다 이제 의견을 주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뭐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보완을 하시면 결국은 정부 R&D 과제를 이제 선정이 되시고, 향후에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뭐 사부처나 아니면 저희 중기부의학과 뭐 성숙이나 이제 도약이나 성숙 단계의 사업들도 충분하게 저는 선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들 없이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이 정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충분하게 준비도 하시고 과정을 거쳐야 선정이 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저희 뭐 한남대학교나 저희 뭐 기정원이나 작게나마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